이번 단원은 꺾은 선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이미 우리는 막대 그래프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꺾은 선 그래프와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점이 비슷한지 비교하면서 공부해 보자고요. 자, 먼저 꺾은 선 그래프를 알아볼까요? 꺾은 선 그래프는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양을 점으로 표시하고 그 점들을 선분으로 이어 그린 그래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 선생님한테 꼽으라면 선생님은 변화를 고를 거예요. 자,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양을 점으로 표시하고 그 점을 연결한다. 자, 왜 변화가 중요하냐? 자, 다음 내용 보면 우리 친구들도 느낌이 올 겁니다. 지금 시간별로 온도를 조사해서 막대 그래프로 나타냈어요. 오전 9시부터 1시간 간격으로 낮 12시까지 자, 온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세로눈금 한 칸의 크기가 1도네요. 그러면 오전 9시에는 이렇게 세로눈금을 읽었더니 8도, 오전 10시에는 11도, 오전 11시에는 13도, 낮 12시에는 15도라는 거. 막대의 크기가 길어지니까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자료값을 막대로 나타낸 것을 막대 그래프라고 하죠. 그럼 이번에는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이때 가로하고 세로는 막대 그래프와 같이 가로에는 바로 이제 시간별로 우리가 온도를 쟀으니까 시각을 나타내는 게 좋겠죠. 그러면 그 시각에 대한 온도를 세로에 나타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시간별 온도를 가로는 시각, 세로는 온도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세로눈금 한 칸의 크기도 1도로 나타내는 게 좋겠어요. 오전 9시에는 이렇게 8도, 8에다 점을 찍고 오전 10시에는 11도. 자, 콩콩 찍어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선분으로 연결한 게 꺾은 선 그래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이 온도라는 것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려면 막대 그래프보다는 꺾은 선 그래프가 더 낫지 않을까요? 물론 여기서 막대 그래프로 우리가 시간별 온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도 괜찮겠지만 자, 우리 막대 그래프는 이렇게 변화하는 것보다는 뭐 각 반의 키의 평균 아니면 각 반의 수학 성적의 평균 같은 거 나타낼 때 뭐 1반, 2반, 3반, 4반 항목별로 비교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꺾은 선 그래프는 우리 이제 선분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가 되고 감소가 된다라는 것을 훨씬 한눈에 알아보기가 쉽답니다. 그래서 꺾은 선 그래프의 적당한 자료들은 뭐 매년 인구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나의 키가 어떻게 변했는지, 나의 몸무게는 매달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식물의 키가 매달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변화하는 양을 나타내기에는 꺾은 선 그래프가 제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꺾은 선 그래프의 특징을 볼까요? 연속적으로 변하는 모양과 정도를 알아보기가 매우 쉽고 그리고 진짜 좋은 점은 뭐냐면 조사하지 않은 중간값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오전 9시, 10시, 11시, 낮 12시 1시간 간격으로 온도를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10시하고 11시의 딱 가운데는 바로 10시 30분이겠죠. 자, 10시 30분에 온도를 내가 재진 않았지만 몇 도쯤 될까라는 걸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추측하냐면 10시와 11시 사이니까 여기에서 그래프가 나타내는 세로눈금을 읽어주는 거죠. 아니면 10시에는 지금 11도죠. 그리고 11시에는 13도입니다. 11도와 13도 사이에는 12도? 그러니까 12도쯤 될 거야. 왜냐하면 11도에서 13도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10시 30분에 12도는 아니겠지만 12도쯤 될 거야 라는 거죠. 뭐 12도라는 건 정확하게 모르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오전 10시 30분의 온도는 오전 10시와 오전 11시의 중간인 12도 정도쯤 된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연속적으로 변하는 양을 점으로 표시하고 그 점들을 선분으로 이어 그린 그래프를 무슨 그래프라고 하냐면 꺾은 선 그래프. 우리 친구들 꺾였을 때 이렇게 받침을 이렇게 하나만 쓰면 안 됩니다. 자,
꺾은 선 그래프라고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좋아요. 우리 막대 그래프는 항목별로 비교할 때, 꺾은 선 그래프는 변화하는 양을 알아보기 쉽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문제. 어느 도시의 월별 강수량을 조사해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에서 가로와 세로는 각각 무엇을 나타낼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어느 도시의 강수량을 매월 1일에 조사했어요. 그래서 4월, 5월, 6월, 7월, 8월 지금 가로는 이렇게 이제 월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세로는 강수량을 나타냅니다. 그래프를 보고 가로와 세로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우리 친구들이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돼요. 우리 친구들. 이 부분을 보면 됩니다. 자, 바로 가로는 월, 세로는 강수량을 나타낸다라는 거 알아볼 수 있겠죠? 꺾은 선 그래프에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꺾은 선 그래프를 보고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알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래프를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지금 여기 꺾은 선 그래프의 내용을 한번 알아볼게요. 제목을 봤더니 아이스크림 판매량. 지금 가로가 시각이고 세로가 개수니까 지금 이 시각 오전 11시부터 낮 12시, 오후 1시, 2시, 3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아이스크림이 얼마나 판매됐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라는 거 제목만 봐도 딱 느낌이 오죠? 자, 그러면 먼저 세로 눈금 한 칸의 크기를 알아보는 건 되게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 그래프마다 세로 눈금 한 칸이 그냥 보기 편하게 1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지만 또는 2, 10, 0.1 굉장히 다양하게 이 그래프 자료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칸을 그대로 1이라고 생각하는 거 절대 안 되고요. 일단 세로 눈금 한 칸의 크기를 보면 5칸이 10개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5칸이 10개를 나타내는 거니까 한 칸은 10을 5로 나누면 되겠죠. 2개를 나타냅니다. 그럼 오전 11시에는 지금 이렇게 2칸 올라갔으니까요. 바로 4개를 팔았고 낮 12시에는 6개, 그 다음 1시에는 10개. 각 시각별로 몇 개 팔았는지 세로 눈금을 읽어서 알아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여기는 18개. 자,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다가 여기서는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 말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 자, 짠! 얘를 기준으로 오후 2시까지는 판매량이 늘어났다가 그 다음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판매량이 가장 많은 때는 언제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꺾은 선 그래프의 점에서 어느 부분, 가장 높은 부분을 보면 되는 거죠. 그게 판매량이 많을수록 우리가 높이 찍으니까요. 높은 부분을 봐서 그때 이제 가로 눈금을 읽어보면 오후 2시입니다. 만약에 판매량이 가장 높을 때는 몇 개 팔았어? 라고 물어본다면 가장 높은 곳에 세로 눈금을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전 시간에 비해 판매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때는 오후 2시입니다. 자, 전 시간에 비해 판매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때는 무슨 의미냐? 자, 늘어난다라는 거는 우리가 순분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선분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떤 선분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판매량이 둘 다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차이는 조금 늘어나고 이보다 더 많이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분의 기울어진 정도가 크면 클수록 바로 이 세로가 나타내는 값이 훨씬 많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하나, 둘, 셋 구간 중에서 가장 많이 늘어나는 거는 가장 기울어진 정도가 큰 1시에서 2시를 말합니다. 그럼 전 시간에 비해 판매량이 가장 많이 늘어날 때는 1시에 비해 2시가 가장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럼 오후 1시라고 해야 돼요? 오후 2시라고 해야 돼요? 이때는 오후 2시라고 하는 게 맞아요. 전 시간에 비해. 그러니까 오후 1시는 10개였는데 오후 2시는 24개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이 부분.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오후 1시와 2시 사이에 꺾은 선이 가장 많이 기울어졌기 때문이고요. 또 이것도 알아낼 수 있어요. 자, 오후 1시에는 오전 11시보다 6개 더 많이 팔렸다라는 것. 각각의 시각에 따른 판매량을 우리가 세로 눈금을 통해 알 수 있다면 오후 1시에는 10개, 오전 11시에는 6개니까 몇 개 팔렸죠? 4개죠.
4개니까 6개 더 많이 팔렸습니다 라는 계산을 통해서 어떤 물음에 답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물결선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물결 하면 이렇게 뭔가 이제 물이 흐르는 모습이 떠오르죠? 물결선은 다음과 같이 물이 흘러가는 것을 이렇게 나타낸 것처럼 두 줄로 나타낸 걸 물결선이라고 하는데, 이 물결선을 사용하여 필요 없는 부분을 생략하여 나타냈기 때문에 변화하는 모습이 더 잘 나타납니다 라는 게 무슨 말일까?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그래프 보세요. 요일별 줄넘기 횟수를 조사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로 묶음 한 칸은 2회입니다.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 구간, 그러니까 이 친구는 30회 이상은 모두 이제 줄넘기를 한 거예요. 그보다 못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고 싶은 부분은 요 구간이죠. 그죠? 그러면 0회에서 30회까지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그럼 생략할 수 있죠. 생략을 어떻게 하느냐? 물결선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0회에서 30회까지는 좀 줄이자. 그러니까 여기를 쭉 자르고 여기를 쭉 잘라서 연결하자.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물결선으로 생략을 해서 굳이 30회 아래쪽은 불필요하니까 30회부터 해서 40회까지 좀 더 세로 묶음 한 칸의 크기를 여기선 2회였는데 1회로 하자. 세로 묶음 한 칸의 크기를 작게 하면요, 좀 더 뚜렷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거든요. 보세요. 이런 그래프하고 이런 그래프하고 어때요? 좀 더 뚜렷해졌죠? 세로 묶음 한 칸의 크기를 작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물결선이 이때는 정말 필요하겠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은 물결선으로 표현을 해야지, 생략을 해야지 변화하는 모습이 더 잘 나타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요일별 줄넘기 횟수를 나타내고 가로는 요일, 세로는 횟수 그대로 나타내요. 우리가 물결선으로 나타낼 때도. 그 다음에 불필요한 부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 그래프에선 가장 작은 값이 32회이기 때문에 0회에서 30회까지는 필요 없으므로 물결선으로 생략한다라는 거 아까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세로 묶음은 우리가 30회부터 1회로 이렇게 이제 한 칸에 1회씩 표현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좋아요. 자, 우리 친구들 보통 우리의 온도 있죠. 먼저 체온을 나타낼 때도 사람의 체온은 36.5도에서 37.5도 사이잖아요. 보통이면, 아프지 않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우리 이제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낼 때 36도 아래로는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물결선을 사용하면 참 좋습니다. 자, 그럼 문제. 식물의 키를 매월 조사해 나타낸 꺾은 선 그래프입니다. 5월에 식물의 키는 몇 센티미터일까요? 라고 했어요. 가로, 월, 세로, 키. 3월부터 8월까지. 그럼 5월 찾아봐야 되겠죠? 5월에 점을 찾아 세로 묶음 읽어줍니다. 먼저 세로 묶음 한 칸의 크기를 보면은 5칸이 5cm니까 한 칸은 그냥 1cm로 보면 되겠네요. 그럼 10에서 2칸 아래예요. 즉 8cm가 되겠어요. 따라서 정답은 8cm가 되겠습니다.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내어 볼까요? 우리 친구들 어떤 자료가 주어지면 그 자료를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낼 때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하루 중 최고 기온을 날짜별로 4일, 5일, 6일, 7일, 그래서 그때 온도를 이렇게 나타냈어요. 4일 날 가장 높았을 때의 기온은 14.7도, 그 다음에 5일 날은 14.9도, 6일 날은 15.3도, 7일 날은 15.0도로 이제 아래는 온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좋아요. 자, 이 표를 보고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내 볼게요. 일단 가장 먼저 우리 친구들이 결정해야 되는 거는 날짜, 온도를 어디에 나타낼 것이냐. 즉 가로와 세로에 어느 쪽에 날짜, 어느 쪽에 온도를 나타낼 것이냐라는 거죠. 보통 막대 그래프는 이렇게 막대를 위로 올라가게끔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옆으로 오른쪽으로 이제 뻗어나가게끔 막대를 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꺾은 선 그래프는 뭐 이렇게 우리가 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 보통 이제 시간이 흐르는 거를
바로 가로에다가 결정을 해주죠. 즉 가로와 세로 중 어느 쪽의 조사한값을 나타낼 것인지 정합니다. 그래서 가로에는 날짜, 그에 따른 온도를 이렇게 세로에 나타내기로 했어요. 그 다음 세로눈금 한 칸의 크기를 정합니다. 지금 온도를 보니까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까지 있기 때문에 한 칸의 크기를 1도라고 하면 그 사이에 있는 소수 첫째 자리 수를 나타내기가 되게 애매하겠죠. 그래서 세로눈금 한 칸은 0.1로 정하는 게 좋겠어요. 자, 그럼 가장 큰 수가 누구냐면 여기에서 15.3이니까 우리가 15.3까지는 세로 눈금에 표시할 수 있도록 있어야 되는 거고, 가장 작은 수 14.7이죠. 그럼 14.7부터도 나타낼 수 있도록 세로 눈금이 정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사한 값에서 필요 없는 부분이 있으면 물결선으로 그립니다 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0도부터 시작해서 한 칸을 0.1도씩 나타낸다면 14.7도까지 나타낼 때는 굉장히 길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가 이렇게 있게 되기 때문에 그 밑으로는 지금 불필요하구나.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은 0도에서부터 14.7도 아래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0.5 단위로 자른다면 14.5까지는 불필요하잖아요. 따라서 14.7이 가장 작은 값이므로 0부터 14.6까지는 필요가 없다. 하지만 요 14.5부터 눈금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이 아래는 물결선으로 이제 생략을 해준다. 그 다음 자, 가로 눈금과 세로 눈금이 만나는 자리에 점을 찍습니다. 3번까지 해서 이렇게 딱 꺾은 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배경을 만들었다면 이제 점 콩콩콩 찍어서 쭉쭉쭉 연결하면 되겠죠. 4일날 14.7, 5일날 14.9, 6일날 15.3, 7일날 15.0 찍은 다음에 점들을 이제 선분으로 쭉쭉쭉 연결을 해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꺾은 선 그래프에 알맞은 제목을 붙여주는데요. 이 제목은 표의 제목과 같은 제목으로 붙여주면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해서 꺾은 선 그래프 완성할 수 있어요. 막대 그래프하고 조금 비슷하지만 또 다른 점이 있었다라는 거, 뭐 물결선도 그렇고, 그리고 세로 눈금 한 칸의 크기 정할 때 이렇게 소수 첫째 자리까지 있으니까 이 부분 조금 더 신경 써서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꺾은 선 그래프를 바르게 그린 거 우리 찾아볼게요. 점을 찍어서 선분으로 이어준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점 찍었는데 막 이렇게 돼. 아니 이렇게 연결해야죠. 지금 이쪽 방향으로 가면서 이 점과 그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데 이쪽하고 이쪽을 연결했으니까 잘못됐고요. 두 번째는 아니 선분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곡선으로 연결했으니까 잘못됐죠. 자, 세 번째 점과 점을 연결을 했습니다. 올바르게 연결했기 때문에 세 번째가 바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좋아요. 우리가 직접 나타내어 보았습니다. 문제. 형구가 키우는 강아지의 무게를 조사 나타낸 표를 보고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첫째, 가로하고 세로에 무엇으로 할지 정한다. 지금 강아지의 무게는 1월, 2월, 3월, 4월, 5월에 얼마다 라는 게 월별로 무게를 쟀습니다. 그러니 가로에는 월, 세로에는 무게를 나타내는 게 좋겠죠. 그 다음 둘째, 세로 눈금 한 칸의 크기를 무엇으로 해야 될지 정하는데 5, 7, 8, 13, 12 무게를 보세요. 그러면 한 칸은 1kg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0에서 자 5칸이니까 5, 10, 15까지 눈금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무게에 다니는 킬로그램 또 써줍니다. 필요하지 않은 부분 없어요. 그래서 굳이 물결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로하고 세로가 만나는 곳에 점을 찍어야 되겠죠. 자, 1월에는 5kg이니까 1월에 5kg 찍고 2월에는 7kg 두 칸 올라가서 찍고요. 3월에는 8kg 이렇게 올라가서 찍고 4월에는 13kg 그 다음에 5월에는 12kg이니까 이렇게 어때요? 점과 점을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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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우리 친구들은 자를 대고 예쁘게 그어주세요. 선분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표와 같이 같은 제목, 강아지의 무게라고 멋지게 완성하면 꺾은 선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겠죠?